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북저널리즘의 신아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대입니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기후위기 이야기를 전하는 숲속의 생활 코너입니다. 이현대 에디터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예, 오늘은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며칠 전에 좀 재밌는 보고서가 한 편 나왔더라고요. 그 환경단체 기후 솔루션이라는 곳에서 펴낸 보고서인데 네. 보고서 제목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네. 제목이 왜 해외 투자자들이 외면하는가? 포스코 홀딩스의 기후 리스크 및 재무 영향 진단. 그러니까 제목부터 아주 굉장히 도발적인데 네. 지금 핵심 내용은 그래요. 재작년하고 작년 사이에 최소 15곳의 유럽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포스코에 대한 투자를 이제 거둬들였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며칠 전 기준으로 포스코 홀딩스의 외국인 지분율이 28% 정도인데 네. 이게 1년 전에는 한 50%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된 거죠. 엄청나게 감소를 했네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왜 하필 또 외국인들이 떠났을까요? 우선은 뭐 환경단체에서 펴낸 보고서이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환경 관련된 이슈들이 들어가 있기는 할 텐데 아무튼 뭐 보고서에서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떠난 이유가 뭐 당연히 환경 때문만은 아니다. 뭐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본사를 서울에 하느냐 대구에 하느냐 포항에 하느냐 이런 걸로도 막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항으로 본사를 가지고 가면 이게 글로벌 기업이 아니지 않냐 막 이러면서 그때 주가가 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슈 그리고 포스코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좀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좀 큰 이슈들이 있어서 네. 뭐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네. 그래서 기후 리스크라는 추가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덧붙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철강 산업의 미래에는 이제 좀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예,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2021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네. 한전을 제외하고는 포스코가 제일 많이 탄소를 배출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가 이제 국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13% 정도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온실가스 배출 공시 의무화라거나 아니면 배출량 자체를 제한한다거나 그리고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온실가스 배출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전환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시장의 신뢰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좀 생소해요. 예, 그 무역 관세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철강이나 시멘트, 알루미늄 이런 품목들을 EU에 수출할 때 이제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이제 시범으로 시행을 시작을 했고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도입됐냐라고 하면 이제 EU에서 환경 규제를 되게 좀 세게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EU 역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좀 역차별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탄소 규제가 낮은 지역으로 그러니까 유럽이 아닌 곳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유럽에서 계속 그 공장을 가동을 하려면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막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 외국 기업이 이제 수출한 그 제품들보다 가격이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역내 생산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탄소에도 이제 국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거죠. 머리를 잘 썼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좀 유럽에서도 기후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걸 리스크로 보고 좀 투자를 거둬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보고서에 나온 사례를 보면은 네덜란드에서 이제 1위인 자산 운용사 로베코라는 곳이 네네. 있는데 여기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하고 이제 자회사들을
이제 투자 배제 결정을 최근에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기후 기준 미달이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네. 우리는 투자를 이제 앞으로 배제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다른 투자사들도 이제 포스코홀딩스 측에 이제 투자를 배제하는 이유로 글로벌 규범을 위반했다. 뭐 심각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뭐 온실가스를 배출 많이 한다. 뭐 이런 이유들로 투자 배제를 결정했습니다. 네. 아니, 사실 투자라는 게 기업한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좀 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 이런 게 뭐 사회적 책임 정도로 뭐 착한 일로 그냥 받아들여졌다면, 이제는 뭐 투자까지 이렇게까지 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즈니스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기후하고 사업이 이제 점점 불가분의 관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업 공시 제도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상장 기업은 뭐 분기마다 그리고 한 해가 바뀔 때마다 뭐 이제 재무 제표를 포함한 이런 네네. 사업 보고서를 공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해진 그 공시 시기가 아니어도 막 대주주가 바뀐다거나 네. 이럴 때도 막 공시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제 올바른 그 투자를 위해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이제 이거를 기업 공시 제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앞으로는 기후 관련된 정보들도 추가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전에 기후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상장 기업들은 기후 위기 관련한 정보를 무조건 공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그 규칙을 새로 네.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이제 미국에 있는 상장 기업들은 매출 공개하듯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신경 써야 되고 또 뭐 최대 주주 뭐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는 기후 위기 대응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까 사실 반대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저항이 되게 상당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애초에 이 규칙을 도입을 할 때 네. 각계 의견을 한 2년 정도 수렴을 했는데 네네. 기업 측에서는 막 수천 건의 어떤 항의 같은 것들이 막 들어왔대요. 네. 뭐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니냐, 뭐 공개해야 되는 정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표결로 네네. 정했는데 3대 2로 통과시켰다라고 아슬아슬했네요. 해요. 예. 그래서 공화당 측에서 선임한 위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 이제 미국 상공회의소 그리고 네네. 공화당 의원들 이제 이쪽에서는 이거 너무 좀 과한 것 같다. 뭐 이거는 정말 뭐랄까요 급진 좌파의 기후 의제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막 이런 네.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제 법적 다툼을 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개 주 정도는 벌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이게 네. 규제 과잉이다라는 걸로요. 그렇군요. 이게 뭐 금융이나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를 추진하는 측에서도 사실 정치적 리스크인 거잖아요. 그렇죠. 반발을 감수하고도 좀 밀어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뭐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이제 기후 위기에 이제 대응하는 이런 노력들이 뭐 기업 매출, 투자 유치 이런 것하고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투자자들이 계속 기업에 요청을 해왔대요. 네네. 기후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알려달라. 그래야 이제 내가 올바르게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 상위 1000개 기업 중에서 이미 80% 이상이 ESG 보고서를 통해서 뭐 우리 기업은 기후 대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이미 펴내고 있었다라고 네네. 해요. 그래서 어차피 너네들 자발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기준이 다 제각각이니까 아예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좀 일관성 있는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게 네.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규칙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각자가 이제 다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던 걸 이제 규칙을 도입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구체적으로 좀 어떤 규칙들이 있나요? 그 공개하는 범위에 따라서 크게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네네. 이제 스코프 1이 이제 제일 낮은 단계입니다. 요거는 이제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면서 직접 발생시키는 탄소 배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라면 네네.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이제 배출하는 탄소를 측정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스코프 2 이거는 기업이 구매해서 소비한 뭐 전기, 증기, 난방, 냉방
이런 데에서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탄소 어, 배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의 그 자동차 회사로 예를 들자면 그 회사 사무실에 뭐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히터도 틀어야 그쵸, 되고 그쵸. 예, 그런 탄소 배출을 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코프 3 이게 제일 좀 강한 건데 기업의 그 밸류체인 전체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자동차 회사의 협력 회사 그러니까 하청업체 같은 예. 그런 곳에서의 탄소 배출부터 예. 직원들이 그 출퇴근할 때 뭐 자동차로 오는지 전철로 오는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까지 싹 다 포함하는 탄소 배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도입한 규칙은 우선은 스코프 1하고 스코프 2 여기까지만 의무 대상 그 공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스코프 3까지 가면은 진짜 일하는 방식까지도 엄청나게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업 측에서 반대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코프 3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한 게 일단은 이거 어떻게 잴 것이냐. 그렇죠. 힘 힘들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해요. 그래서 예. 기술적으로 이거는 측정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굉장히 자의적인 그런 데이터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이거 현재로서는 정말로 좀 너무 도입하는 어렵다.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우니까 우선은 1, 2부터 해보자.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뭐 기후 대응이라는 게 뭐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제 꼭 해야만 하는 좀 필수 요소가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스코프 3 배출량도 이제 보고하게 하는 그런 야. 규정이 발효가 됐고 네. 또 내년부터는 유럽에 있는 해외 기업의 지점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미국 사례 말씀드렸었는데 네. 미국 내에서도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 뭐 의제들을 자주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작년 10월에 기후 공시 의무 법안 이거를 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주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실시를 하는 건데 캘리포니아에서 돈을 벌면서 네.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이제 벌어들이는 기업이라면 2026년부터 스코프 1, 스코프 2 배출량을 공시를 해야 되고 네. 2027년부터는 스코프 3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씩 이 뭐 스코프 3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기후 공시 관련한 준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이제 우리 정부의 이제 금융 당국도 이제 4월에 탄소 배출량을 포함한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2년 뒤인 2026년 정도에 이제 도입되게 하려고 하는데 뭐 그 공시하는 항목을 뭘로 할지 뭐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 도입 시점은 어떻게 할지 그쵸.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각계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2026년부터 도입된다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좀 넉넉하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주주총회가 열리고 이제 그때 사업 보고를 하게 되면 그 이전에 2025년의 정보들을 공시를 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준비할 시간이 1년 정도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 공시 항목이 추가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뽑아야 되나를 고민할 정도로 좀 준비하고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네. 그래도 한 절반쯤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다행이네요. 지금 국내 기업은 이제 ESG 정보를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 보통 공개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시총 200대 기업 중에서 166곳이 그러니까 뭐 한 7, 80%가 이 보고서를 펴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그 기후 공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 보고서 자체는 사실 의무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그쵸. 우리 기업이 기후 대응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이만큼 줄였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자기들이 알리고 싶은 부분만 선택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니까 이제 실제로 기후 공시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는 조금 삐걱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지난해 녹색 전환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이런 기업들이 기후 공시한 것들을 살펴봤더니 이제 평균 점수를 매겼을 때 100점 만점에 한 38점 정도다. 그러니까 많이 미흡하고 너무 자기 회사 PR 위주로 보고서를 펴냈더라. 뭐 이런 좀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시대의 그린워싱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진짜 그 기후 위기 시대의 투자자는 좀 고려할 요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투자자한테 좋은 게 기업에도 좋고 또 기업에 좋은 게 지구에도 좋은 이런 좀 선순환 고리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